흐릿한 CCTV. 범수는 화면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낯익은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영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한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술은 말랐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한이는 나영은과 함께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 나영은은 대체 언제부터 이걸 계획해온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알아차린 걸까? 범수는 단 하나의 사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이를 나영은이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범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우미 아주머니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비가 올 듯 무거운 하늘 아래 그는 빠르게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다림 따위는 없었습니다. 한이 데리고 나와요. 지금 당장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범수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범수는 한이를 받아 안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한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손끝을 비비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이 엄마라는 분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영은이 집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범수의 등장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범수는 주저없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너 진짜 뻔뻔하다. 아주머니한테 거짓말까지 시켜가며 한이를 데려가? 나영은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한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줄은 알았지만. 알았다고? 알았으면서 했잖아. 몰래. 아무 말도 없이. 넌 엄마 자격도 없어. 범수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고 그의 감정은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나영은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엄마 자격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한이가 내 딸이 아닌 건 아니잖아. 나한텐 아직도 한이가 전부야. 전부? 그럼 넌 왜 떠났어? 연락도 없이 한이 버려놓고선. 이제 와서 한이 볼 자격 운운해?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안 됐어. 그땐 내가 한이 곁에 있으면 더 안 좋을 거라 생각했어. 범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네가 했던 짓 법적으로 책임져야 돼. 나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나영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송? 좋아. 나도 준비할게. 끝까지 해보자. 오빠 혼자만 부모 아니니까. 그 순간 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이의 울음소리만이 좁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범수는 한이를 끌어안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범수는 한이를 품에 안은 채 술도가로 돌아왔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가 한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은 후 주방으로 나와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광숙이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범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몇 번 매만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이 엄마가 한이를 데리고 갔었어요. 아주머니에게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요. 광숙의 표정은 굳어졌으나 이내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이는 괜찮아요? 한이는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광숙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한이를 지키고 싶다면 도련님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싸움이 커지더라도 중심 잡아야 해요. 범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물컵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 진짜 한이만 생각하면서 잘 버텨낼게요. 그리고 범수는 다시 한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싸움의 진짜 무게가 이제야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범수는 한이를 예전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응접실에서 물 한 잔을 받아든 그는 천천히 어제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이의 생모가 아무런 동의도 없이 아이를 데려갔고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명백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권 소송은 물론이고 무단 인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범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그냥 데려갔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범수는 멈칫하였습니다. 나영은의 국적, 그녀의 삶이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범수는 또 한 번 되뇌었습니다. 한이는 제가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편 나영은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감정은 내려놓으세요. 정서적 호소는 판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와의 관계입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영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동상담센터에서 받았던 상담 이력, 본인이 참여했던 부모교육 이수증, 그리고 자신의 정신건강 보고서까지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기자들은요? 제가 아니 엄마라는 사실 알려지면 여론이 더 나빠질까요?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언론은 통제하지 못합니다. 대신 메시지는 명확해야 해요. 아이를 단 한 번이라도 품에 안고 싶었던 어머니의 진심 그걸 정돈해야 합니다. 나영은은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속엔 무언가 결심이 서린 듯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한이를 만나고는 싶어요. 그걸 위해서라도 나는 싸워야겠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다시 짭시다. 감정으로 끌고 가지 말고 정서적 유대와 모성의 권리로 승부하세요. 모든 건 법정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 순간 나영은은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무서운 건 완전히 이 싸움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범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리된 진술서와 증거자료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하였습니다.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도우미의 진술도 변경되었고 인계 지연 사실도 명확하게 포함시켰습니다.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조항입니다. 미성년자 친권자 외 인물이 보호자 동의 없이 아이를 외출시키거나 인도한 경우 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정서적 문제보다 법적 위반으로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오늘 접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이에 대한 나영은의 접근 금지 가처분이 임시로 발효되었습니다. 범수는 조용히 한이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는 더 단단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젠 법으로 지키겠다고. 그날 밤 범수는 한이를 재운 후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스마트폰의 불빛만이 테이블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엔 나영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범수는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이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 그럼 물러날게. 나 진짜 이번엔 그냥 보내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사진첩을 보다가 처음 웃은 날, 처음 뒤집은 날 오빠가 다 찍었더라.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나는 아무것도 못했더라. 그거 알아? 지금도 가끔 한이가 내 이름 부르는 상상을 해. 한 번도 날 그렇게 부른 적 없는데도. 왜 다들 내가 나쁜 엄마라고만 하는데? 나는 그냥 한이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나 미국으로 돌아갈게. 그 전에 한 번만 한이 안아보게 해줘. 그럼 진짜 물러날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한이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범수는 전화를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게 될까? 햇빛이 들기 시작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범수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공원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는 한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벗으며 일어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범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보자. 짧게. 나영은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작은 인형 하나를 꺼내서 한이의 앞에 놓았습니다. 한이는 유모차 안에서 인형을 바라보며 눈만 움직였습니다. 범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돌아가? 나영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레. 오전 비행기야. 정리 끝났어.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한이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한이, 나 기억 못하겠지? 그 말에 범수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안도와 씁쓸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정리하고 떠나겠다는 건 다행이다. 법적인 일도 이제 끝내려고 해. 접근 금지 풀릴 때까진 조용히 지내. 나영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이를 향해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범수는 말없이 한 발짝 뒤로 유모차를 당겼습니다. 그 모습에 나영은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한이야, 잘 지내. 널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마는 이제 멀리서 응원할게. 한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인형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영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범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 한이 보고 싶었던 거.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작별 인사의 대답이었습니다. 나영은은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지자 범수는 유모차를 돌려 한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됐다. 한이야. 아빠가 지켜줄게. 한이는 품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날 조용한 공원에서 나영은은 사라졌고 한이 아빠는 결심을 다졌습니다.